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오늘은 퓨전 360의 로프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퓨전 360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로프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면을 만들어 놨는데요. 스케치 1번과 스케치 2번입니다.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로프트 메뉴를 보면 역시 두 개의 면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바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케치 1번의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케치 2번의 서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가 활성화되면 클릭. 형태를 보면 밑에 있는 프로파일과 위에 있는 프로파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단면을 볼게요. 위에서부터 단면을 깎아가면서 보면 원형이 점점 사각형이 되어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기능이 로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로프트의 두 번째 옵션인 디렉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스케치면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대로 로프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전하고 모습은 똑같죠. 같은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프로파일 1번에는 커넥티드고요. 2번만 디렉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갑자기 곡면이 만들어지죠. 전체적으로 균일한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디렉션 명령은 이 로프트 되는 면에 중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일 때는 이렇게 간단한 곡면이 만들어지지만 보시면 중력의 위치가 점점 내려갈수록 휘어지는 위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력이 미치는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보시면 중력의 위치가 여기 꺾여지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점점 내려갈수록 꺾여지는 위치가 내려가죠. 역시 각도가 크면 클수록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력의 위치와 중력이 머무르는 각도는 컴포넌트에서 테이크오프 위드와 테이크오프 앵글을 해서 값을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젠트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과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솔리드의 면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 원형을 솔리드의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스케치가 사라지고 솔리드가 남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위에는 솔리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옵션을 보면 아래 프로파일은 그냥 커넥티드와 디렉션만 있는데요. 프로파일 2번에 접촉된 솔리드면은 커넥티드의 G0라고 되어 있고 G1, G2로 되어 있습니다. G1은 탄젠트로 되어 있죠. 탄젠트를 시켜보겠습니다. 탄젠트를 시키니까 아까 중력을 줬을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중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여기 있었던 솔리드 면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탄젠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케치의 탄젠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위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탄젠트가 어디까지 눌리게 만들지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샤프와 포인트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는 프로파일에 면이 아니라 포인트일 때 사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한번 퓨전 360을 볼게요. 지금 스케치가 한 면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른 층에 포인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프트를 시켜보겠습니다. 로프트를 하면 면을 선택하고 두 번째 프로파일에서는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샤프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포인트 탄젠트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샤프로 우선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직선으로 쭉 면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역시 로프트를 시키고 면과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프로파일에서는 포인트 탄젠트를 주면요, 이렇게 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의 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에다가 탄젠트를 주는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레일하고 센터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센터라인을 먼저 볼 건데요. 프로파일을 두 개 그려놨고요. 레일이 된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프로파일과 위에 프로파일을 서로 관통하고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프트를 실행을 시켜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로프트 되었을 때는 이런 직선 모양이 되죠. 근데 지금 센터라인을 선택을 하고 우선 중심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센터라인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에 맞춰서 형상이 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라인을 가장 바깥쪽에, 표면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라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바깥쪽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에 붙어서 곡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도 접점을 가지진 않지만 프로파일을 통과하는 라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굳이 프로파일과 프로파일 간에 어떤 포인트가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통과만 되어 있으면 센터라인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일을 선택해서 로프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프로파일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일은 여러 개의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깥쪽부터 하나.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레일 1번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요거. 이렇게. 지금 보면 각 선택된 선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걸 토대로 해서 실습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층에 스케치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실습 2번의 반지 모양은 옵션의 클로즈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써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미리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한 면에 렉탱글 하나 하고 서클 하나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면에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론트 면에 있는 서클은 지금 중심점을 관통을 하고 있어요. 자, 로프트에서 아래에 있는 프로파일과 위에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한 면상에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근데 센터라인으로 바꿔주고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한 바퀴를 안 돌고 절반만 돌죠. 이때 클로즈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을 닫아줍니다. 간단하죠? 실습 3번도
빠르게 볼게요. 지금 갈고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실습 4번 연필과 연필꽂이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새 파일을 여시고요. 먼저 연필을 먼저 그려줄게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하기로 했던 스케치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연필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연필을 그릴 건데요. 연필을 바닥면에서부터 조금 높이 올려서 그리기 위해서 컨스트럭의 옵셋 플레인 해서 바닥에서부터 한 15mm 정도 위로 올려줄게요. 이러면 바닥에서부터 15mm 위로 올라가 있는 면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자, 가상으로 생성된 면에 스케치를 그려줄 겁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가상된 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케치 메뉴 펼쳐서 폴리곤에 인스크라이브드 폴리곤 선택을 하시고요. 원점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직경이 변하는 건 보이는데 지금 몇 각형으로 만들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오각형이나 또는 삼각형이나 또는 육각형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원점하고 요 꼭지점은 우리가 호리젠탈 버티컬로 구속을 시켜줄게요. 수직선상에 놓이게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넓이는 한 8mm 정도 주겠습니다. 스탑 스케치.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 돌출을 시킵니다. 쭉 높이는 120mm 정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필을 깎아줘야 되는데요. 연필을 깎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하고 프론트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요 점에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금 가운데 점을 잡고요. 일정 거리가 떨어지게 선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포인트하고 연필과의 거리는 2mm 정도, 1mm 정도, 높이는 25 정도 할게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는 거리를 얘와 얘의 거리는 0.5m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23mm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면이 하나 지금 연필이 잡혀서 하나, 두 개의 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리볼브를 시킬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리볼브 선택을 하고 요 면과 요 면을 가운데 Y축으로부터 이렇게 컷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필 심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연필의 가장 윗부분에다가 크레이트 스케치 해줄게요. 크레이트 스케치하고 서클을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들어 줍니다. 치수는 한 2.5 2.5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커팅을 시킬 건데요. 모디파이에서 스플릿 바디 선택을 하시고요. 연필 몸통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금 전에 그렸던 이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지금 바디가 1번과 2번이 됐죠. 1번을 키면 연필 심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모디파이에서 좀 색깔을 바꿔주세요. 저는 연필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요. 자, 이제 연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연필 꽂이를 만들 차례입니다. 지금 보면 얘가 공중에 어느 정도 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닥면부터 그릴게요. 자, 바닥에다가 크레이트 스케치해서 서클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가운데에서부터 적당한 크기, 저는 한 30mm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 한 다음에 컨스트랙에서 옵셋 플레인, 방금 전에 그렸던 스케치에서부터 높이가 한 30mm? 30mm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가상의 면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컨스트랙션에서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그린 가상의 면은 이렇게 플레인 2번이라고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폴리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구속을 시켜주고요.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25mm 줬고요. 피니시 스케치. 이제 오늘 배웠던 로프트를 사용합니다. 로프트를 사용해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오퍼레이션 컷이 아니라 뉴바디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론트면에서부터 볼게요. 자, 프로파일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프로파일 2번에다가 디렉션을 줄 거고요. 높이는 한 이 정도? 13, 적당한 사이즈로, 각도도 약간 피게 해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이제 포인트를 조금씩 옮겨줄게요. 연필 꽂이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좀 연필 부분에 구멍을 파줘야 돼요. 이때 콤바인, 모디파이의 콤바인 선택을 하시고요. 타겟 바디를 얘에서, 그다음에 툴 바디를 얘로. 근데 지금 하나만 잘렸기 때문에 연필 심이 안 잘렸죠. 컨트롤을 누르고 바디 1번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두 개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킵 툴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볼까요? 바디 1번과 2번을 숨기면 구멍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프레스 풀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약간 벌려줄게요. 저는 마이너스 0.2 정도.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바닥면에 구멍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텐드에서 투 오브젝트 연필꽂이의 바닥면 선택 하고 컷 오케이 치면 연필꽂이도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단면으로 지금 어떻게 뚫렸는지 한번 볼게요. 쭉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보이네요. 제 재질감을 줘보겠습니다. 다시 솔리드에서 모디파이 어피어런스 연필의 색깔을 주기 위해서 나무 좀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페인트에서 컬러를 면에다가만 연필 꽂이는 이렇게 스틸로 그냥 준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렌더 걸고요.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쁜 연필 꽂이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로 연필 꽂이를 한번 뽑아봤고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검은색 필라멘트와 하얀색 필라멘트로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